자, 그러면은 보험사의 복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이 복리의 종류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돼 있어. 자, 첫 번째로 분류돼 있는 거는 세액공제와 비과세로 분류돼 있고, 이거는 큰 분류고, 작은 분류로는 이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그리고 비과세에는 변액연금, 그리고 저축보험,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어. 먼저 세액공제에서부터 알려줄 건데, 이 연금저축이라는 거는 맨 처음에 그 국민연금에서 개인연금을 준비하라 해서 나라에서 연금저축을 준비하라 해서 나온 거거든. 자, 이런 건 어떤 의미냐면은 너가 저축하는 금액을 어떤 저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떤 소비 또는 지출로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일반 직장인들이나 근로자들은 최고의 저축이지. 왜냐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납입을 하면은 그 이후에 뭐 돌려준다는 거니까 내가 저축도 하고 또 돌려받고 너무 최고의 저축이라 생각하지. 자, 근데 여기서도 알려주지 않는 함정이 있는데, 이거는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시켜주는 건데, 이게 있어. 종합소득이 5,500 이하이면은 16.5%를 돌려주고 이상이면은 13.2%를 돌려주게 돼 있어.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너가 월마다 20만 원씩 내는 사람이야. 그렇게 5년을 냈다고 치자. 그리고 너의 소득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20만 원 곱하기 12달 곱하기 5년이면은 총 1,200이야. 그치? 여기서 16.5%를 돌려주게 되면은 너가 받는 금액은 198만 원을 받겠지? 자, 근데 여기서 너가 지금 소득이 3천 원에 있으니까 16.5%를 받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금의 유동성이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너 하다못해 차도 살 거고 집도 살 거고 애도 키울 거잖아.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 자, 그러면 현금 유동성이 없다는 거는 이걸 해지하고 그거를 비용으로 창출해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은 해지하면은 해지 소득세를 떼겠지. 자, 그러면 고객들은 어때? 내가 해지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위약금식으로 무나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기타 소득세라고 말을 하지. 자, 근데 이거를 16.5%를 뗀대. 그러면은 실제로 너가 받은 금액이 16.5%로 198만 원이고, 마이너스로 네가 뱉는 금액도 16.5%야. 네가 만약에 해지를 했을 때 이것도 198만 원이면은 이게 과연 저축이냐 이 말이지. 그냥 영원인데, 그지? 그래서 너가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연금으로 돌려받겠다, 연금으로 받겠다, 그러면 어떤 거를 떼냐면은 연금 소득세를 떼. 연금 소득세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지만 3.3에서 5.5%를 떼게 되는데, 자, 이것들은 매달 떼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기타 소득세도 넘겠지. 그러면 이거는 가입하면 안 되는 상품이겠지. 그 다음에는 변액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엄청 쉬워. 액수가 변한다는 건데, 그냥 주식이랑 펀드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게 되면은 위험성이 너무 크겠지.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 수익률을 높여주겠다고. 그럼 맨 처음에 관리가 필요한 건데, 이 사람은 실제로 판매자밖에 안 돼. 이유가 뭐냐면은 그 설계사는 너 거를 관리를 해주려면은 이런 주가가 변동이 될 때 이 높은 금액을 유지시켜 줘야 되는 건데 관리가 안 돼.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공인 인증서가 없어. 자, 이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너 거를 관리를 못 해주겠지.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원금이 손실이 되지. 자, 근데 이 원금이 손실된 이유는 또 큰 이유가 있어. 바로 과거에 무위험 차익 거래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인데, 이거 그냥 들어보면 어때? 위험이 없는 차익 거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월 1일이라고 치고 3월 2일, 3월 3일이 있어. 그러면 너가 3월 2일에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해보자. 3월 1일에는 500원이었고 3월 2일에는 한 주가 1,000원이었어. 그리고 3일에는 500원이었고, 자, 우리가 지금 오늘 3월 2일에 서 있으면은 이건 어떤 소리냐면은 전날 종가 기준으로 약관 대출을 받거나 상환할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오늘 우리가 3월 2일에 있으니까 3월 1일에 500원이래. 일단 받아.
일단 받으면 한 주에 500원으로 받겠지? 그리고 내일이야. 3월 3일이야. 자, 근데 어제 거를 보니까 1000원으로 올랐네? 2배가 올랐네? 그러면은 거의 바보가 아닌 이상 2배가 올라버리면 다시 팔겠지? 전날 종가로. 그러면은 위험이 있어, 없어? 이러니까 무위험 차익 거래라는 거야. 그럼 이것들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보험회사 손해를 낳겠지? 자, 이 손해는 고스란히 누구의 피해야? 고객들한테 어떤 갱신폭탄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들은 나중에 또 다른 신계약자들을 배출시키겠지. 왜냐면 이 손해를 계속적으로 신계약자들한테 메꾸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변액 설계사들, 예를 들어서 성우 너나 다른 신입들 같은 설계사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신입들한테 너 변액 팔아라, 너 변액 팔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그 계약이 정확하게 판매가 되면서 유지가 될까? 그렇기 때문에 변액연금도 해서는 안 되는 상품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거의 비슷한 그런 성향을 띠고 있는데 또 달라. 첫 번째로 만기가 짧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자면은 저축보험이란 건 이거야. 쭉 가다가 만기래. 자, 그럼 이자가 끊기는 거지. 근데 연금보험은 만기가 엄청 길어. 그렇기 때문에 쭉 이자를 받다가 이제 원금이 도달해서 내 이자의 맛을 보는데 그 기간이 엄청나게 긴 거지. 그럼 추후에 많은 이자들을 낳을 수가 있어. 그럼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저축보험은 10년 납, 10년 만기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할 거고 계속적으로 저축을 할 건데 얘 10년 동안 저축하고 또 만기 됐으니까 깼는데 또 10년 동안 저축하고 10년 저축하고 10년 동안 또 저축을 해야 돼. 계속적으로 평생 동안 저축을 할 수 없겠지. 하지만 이 연금보험이란 건 어때? 우리가 10년 동안 얘네들은 10년 납 80세 만기인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10년만 내게 되면은 그 이후에 무수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면에서 당연히 연금보험 쪽이 훨씬 유리하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 연금으로 받을 때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30살로 가정을 했을 때 연금 개시를 60세로 가정을 한다. 그럼 이 저축보험이라는 거는 이 연금 개시 시점의 경험생활표를 이용해. 경험생활표가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평균 수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현재 2017년도는 남성 기준으로 81.5세라고 말을 해. 그냥 80세라고 한번 말해볼게. 그러면 연금보험은 연금 가입 시점의 경험생활표를 따라가. 그럼 지금 2017년도니까 80세를 따르겠지. 그런데 연금을 60세부터 받고 싶대. 그러면은 20년 동안의 연금을 받겠지.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거를. 자, 그러면은 반대로 저축보험은 어때? 이 60세 연금 개시 시점의 경험생활표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땐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어떤 의학기술이 계속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당연히 늘겠지. 그러면은 그냥 최소로 100세로 한번 잡아보자고. 그러면은 얘 이렇게 받는 거겠지. 연금보험은 20년 동안 1억을 받는 거고 이 저축보험은 이 40년 동안 1억을 받는 거야. 자, 그럼 의미가 있을까?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은 저축보험보다 연금보험을 하게 되는 건데 저축보험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야. 연금보험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지.